그 선생님이 그래서 상벌을 안 하고 벌을 뺐어요. 상만 줘요. 칭찬만. 인센티브만 줘. 근데 그것도 아동학대래. 왜?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 가방이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1년 내에 녹음할 진짜로? 진짜 많아요. 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이런 교권 추락, 교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학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권 침해 그리고 아동 학대, 학교 폭력 이런 쪽에 전문 변호사를 하고 계신,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신 임이랑 변호사님 모시고 요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는 초등교사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 관련 분쟁을 주로 전문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 임이랑입니다. 먼저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고 최근에 이 사건 딱 뉴스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교사라고 하시는데 사실 신규교사 선생님들 00년생 막 이러시거든요. 00년생이시더라고. 23살. 근데 제 제자 애들이 00년생이거든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리고 딱 그 또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민원의 수위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이런 추세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폭증했어요, 폭증. 폭증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원래부터 한 지난 10년간 꾸준히 민원이 많고 교권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마침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좋아졌어요. 접촉을 안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네. 애들이. 그때 잠깐 통계 수치상으로 실제로 교권 침해가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학교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안 좋아진 거죠. 더 안 좋아졌고 아이들은 생활지도 습관이 몸에 안 뱄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엇나가고. 특히 예를 들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생활을 못 해본 거니까 거의 그냥 1학년이랑 똑같은 1학년, 거죠. 1학년인 거네, 완전히. 네, 1학년 1학년인 거죠. 네. 해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폭증했다. 자,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2년에 접수된 520여 건의 이것 중에서 학부모로부터 당한 교권 침해가 46.3%,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도 이 교사의 길을 이제 안 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선생 따귀를 때리는 걸 목격하셨다고. 옆반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그 민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학교에서 쉬쉬하셔서 그랬대 그냥 그런 옆반 말만 선생님도 듣고. 모를 정도로 쉬쉬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정말 쉬쉬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도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긴 하죠. 다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교실에서 때리신 거예요? 네, 방과 후에 방과 후에.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계속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근데 정말 어떠한 일도 없더라고요. 조력도 없고 교장교감 선생님도 없고 뭐 교육청도 도움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학교는 또 똑같이 보호해주지 않겠구나. 쉬쉬 네. 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계속 이제 업무를 해오시면서 뭔가 학부모들이 어떤 민원을 넣는다거나 교권 침해 사례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례를 소개드렸더니 막 댓글에 변호사님 뭐 저거 증거도 없는데 뭐 허위로 막 그냥 어른몰이 하시는 거 아니냐 막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사건 기록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도 사건이지만 사실 이런 류에는 상담을 많이 한 거죠.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한 거고 제가 경기교총이라고 교원단체의 상근 변호사로 2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1년에 800건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마무시하고 그 사례들 다 적어놓은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상담 일지가. 그래서 거짓은 절대 아니고요. 거짓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또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 뭐 엄마랑 이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막 악어 핸드백, 악어백으로 막 선생님을 막 구타를 해서 선생님이 입원하신 사건도 있었어요. 입원할 정도로 때렸다고요? 그게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막 램스킨 이런 건 유약한데 악어 가죽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네, 이거 거의 뭐 흉기네. 특수상해. 둔기네, 둔기. 네, 흉기예요, 예, 흉기 예, 거의. 예. 그걸로 막 수차례를 때리셔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자기 아이 발표 많이 안 시키고 뭐 차별한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이모가 왔잖아요. 이모는 왜? 요새 그렇게 이모, 고모,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이 학교로 와요. 왜냐면 또 애들이 또 많이 없으니까. 집안의 유일한 아이. 그러니까 이모, 고모, 삼촌들이
아니 근데 그렇게 폭행을 하면 그건 형사 그 처벌 받았죠 그분들은. 근데 또 그 선생님이 고소하시는 걸 되게 또 꺼려하시더라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교육자적 마인드신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일부 학부모분들이 당연히 오히려 그런 걸 좀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해? 교사가 어떻게 학부모를 고소해? 교사는 그런 거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반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강제추행이죠.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덩치도 크고 사실 성인 남성에 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은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은 가슴을 만져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자 자기가 선제적으로 그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어요. 뭘 했는데? 그러니까 가슴을 만지니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들고 있던 문구를 어머! 하고 이렇게 어머!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맞았나 봐요. 아동학대래요. 심지어 경찰은 신체에 물건이 맞은 것이 유형력의 행사는 맞으니까 진짜? 아동학대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 이것도 경찰이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한 거죠.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욕먹기 싫어서 아, 그쵸. 예. 약간 그게 편을 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제가 검찰 단계부터 선임이 됐거든요. 가서 이제 검찰 조사 원래 잘 안 하거든요. 따로 검찰은 가서 조사 잡아달라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막 상황을 설명하고 읍소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 진짜 그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학교가 그 변호사비 같은 거를 안 학교에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학교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또 그것도 감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정해진 예산이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드네. 이거는 약간 학교에도 법무팀이 있어야겠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교사들이 선제적으로 고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이런 폭행 같은 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일 것 같긴 해요.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쉬쉬한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보도 안 된 게 진짜 많고 교육부에 보고 안 낸 것도 정말 많아요. 제가 교총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한 달에 한두 건씩 폭행 사건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교총은 그냥 어떤 한 교원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된 선생님들만 전화가 오는 거지. 그 외에 선생님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을지.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뭐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 사물함에서 자기 아이 사물함만 삐져나와 있어서 그것도 민원을 넣고. 네, 그래 정말 사소한 거 다 민원 넣으세요. 정말. 예를 들어 어떤 거가 있나요? 정말 황당했던 게요. 애들이 발표할 때 선생님이 다 초등학생들 발표를 되게 서로 하고 싶어요. 중고등학생이랑 달리. 그만 손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팔을 똑바로 들어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학교 교칙에 발표할 때 팔을 똑바로 들라는 게 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규칙에 그런 건 없죠. 너무 사소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규칙이 없으면 아동학대다. 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럼 다음부터 손을 네가 똑바로 이렇게 높이 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이 아프대요. 팔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또 황당한 민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보상,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애들이 행동 교정이 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안 그러면 이게 강의식으로 하면요 금방 애들 막 집중력을 잃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상품도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거 뭐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안 하면 청소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상벌 같은 걸 교실 내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아동학대라는 거죠. 청소하는 것도. 네, 청소하는 거 장애 안 되고 뭐 근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상벌을 안 하고 벌을 뺐어요. 상만 줘요. 칭찬만. 인센티브만 줘. 근데 그것도 아동학대래. 왜? 우리 아이는 못 받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냥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 가방이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1년 내에 녹음을 진짜로?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고요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들이 변호사님 저 우연히 녹음기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 와. 소름 끼치죠. 너무 무섭다. 네. 그렇게까지 못 믿으셨으면 홈스쿨링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거는 그냥 트집 잡으려고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무서워.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자꾸 아이가 뭐 아동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멍이 들어와요. 뭐 그런 의심 때문에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3월 1일 첫 등교부터 주머니 넣어서 와. 1년 동안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머. 막 11월에 발견한 경우도 있고. 싫어하냐?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게 왜 내가 한 말을 정확히 학부모님이 알고 있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정확히 전달했을 리는 없는데 토시안한테 어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집에서 그분이 이거 듣고 있는 거야? 오씨.
너무 무섭죠. 근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를 하고 하죠. 표현에 따라서 되게 달리 들릴 수도 있고 현장에 없던 사람은 그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 너무 소름이다.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학교 수업뿐이 아니라 사생활도 침해를 그렇게 하신다고 뭐 인스타에 뭐 이런 거 올리지 마라. 뭐. SNS 감시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상담 받았던 사례 중에는 어떤 학부모님이 인스타그램을 감시를 하셨나 봐요. 선생님이 팔로우한 사람 목록 중에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팔로우를 끊으래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 오셔서 변호사님 저희 정말 끊어야 돼요? 안 대박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만 약간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교육청을 못 믿겠거든요. 아 교육청은 학부모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감사가 시작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되는 걸 많이 봐서 일단 선생님 어떤 팔로우세요 다 확인하고 비공개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데이트도 데이트도. 조심하래요. 아 데이트 자체를? 네. 왜? 애들 눈에 띄면 애들이 어떤 상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춘기인데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할까 봐 우려되네요. 데이트는 조심해 주세요. 어떻게 조심해? 그거 뭐 숨어서 뭐 골방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디? 밀실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해? 뭐 아이돌이에요 뭐예요. 아이돌이네. 선생님들끼리 자조적으로 하시는 농담이 있어요. 뭐라고? 교사는 돈 못 버는 연예인이다. 돈 못 버는. 예. 맞아요. 동네방네 다 얼굴은 팔려있고 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돈은 못 번다. 그 동네에서는 못 만나는 거네 진짜로.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와서 뭐 엄마 뭐 선생님이 어디서 뽀뽀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싫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뽀뽀도 안 하시죠. 선생님 안 하세요. 밖에서 누가 뽀뽀를 합니까? 그냥 데이트 하시는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네, 싫은 거야. 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휴가처 가서 무슨 뭐 옷도 야하게 입은 조금 노출이 있으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시원한 원피스 입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 말래요. 그것도 하지 마라.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들은 사안은 대부분 지적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타당하게 지적한 것들은 고쳐야 되니까. 예를 들어 애를 숙제 안 해놨다고 따귀를 때린다. 그건 고쳐야 될 게 아니라 형사처벌받죠. 지금은 이제 안 그런 선생님 아무도 없을걸요? 만약에 있어도 바로 그냥 뭐 있으면 바로 경찰서 바로 바로 경찰 현장 출동하죠. 현장 출동.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징계사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징계 말고 그럼 직위해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원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 수사가 개시되고 또 그 혐의가 되게 중대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현저히 하기 어려울 때 직위해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신고되면 그냥 직위해제 해버리는 교육청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청마다 달라요 또? 기준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어떤 교육지원청의 판단 기준을 받아봤는데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직위해제 그 요소가 돼요. 아니 직위 해제라는 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징계예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따지면 징계는 아니고요. 징계 전에 임시 절차죠.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서 직위를 해제한다면 뭐 학교에 나오지 말라. 진짜? 집에 있으라. 급여도 거의 일부만 준다. 엄청난 불이익이고 특히 그렇게 되면 또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동학대 했나 보다. 했나 보다. 그 이제 소문 나는 거지. 아동학대 명예가 행동으로. 회복이 안 돼요. 안 돌아오셔도. 되지요.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애들은 또 그런 것도 그냥 바로 믿잖아. 근데 그 너무 황당한 게 그냥 학부모가 그럼 허위로 언론에 제보를 해요? 그럼 그거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게 직위해제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경찰 조사랑 관련이 있어야죠. 이해가 안 되네. 물론 당연히 아동 학대하는 일부 선생님들을 문제인 선생님들을 처벌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만든 거긴 하지만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되게 편의주의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자기들 면피해요. 왜냐하면 언론에 막 보도되면 이제 교육청이 전화 오거나 항의 오거나 교육청이 왜 직위해제 안 했느냐라는 책임을 물릴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했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 하는 거는 우리가 무섭지만 직위해제 당한 선생님이 불만 가지는 건 안 무서우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 선생님 한 명이 교육장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언론도 보도를 잘해야 되는데 언론도 사실은 이런 게 팩트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그거 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의 그런 클릭수 유도하는 이런 것과 학부모님들이 약간 좀 과잉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애가 또 학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꼭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믿고 싶겠죠. 우리 애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선생님들 이거 보신 선생님들 상담 일지 꼼꼼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녹음하세요, 녹음하세요.
자, 그런데 보면은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고 그 다음이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가장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생활까지 침해해 오는 게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머님들이 아시고 연락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요즘에 회사도 안 그래요. 이게 꾸준히 문제가 돼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침 같은 게 공개 안 해도 된다. 아니 안 해도 된다면 안 돼. 제 말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투폰을 줘야 돼. 폰 2개 줘야 돼. 업무용 폰 주고 그거는 그냥 꺼버리고 따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진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도 선생님들께 연수 가면은 권해드리는 게 업무용 폰은 안드로이드 녹음되는 걸 쓰시고 하나를 이렇게 알뜰폰으로 하면 거의 무료 요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계 거의 공짜로 줘요. 그래서 그거 쓰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원천적으로 원래 연락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어떨 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민원 같은 거를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시나요?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게 본인은 한 명이고 본인은 사소한 거니까 선생님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반에는 아이들이 거의 뭐 3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새벽이나 주말 이런 때 연락하시는 건 연락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업무 있고 좀 쉬고 싶은데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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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면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진짜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꼭 주말에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말씀하셔도 돼요. 아이 통해서 우리 아이 숙제 못 해가요. 주말에 가족여행 가 숙제 못해요. 막 이런 걸 막 보내시는 거죠. 굳이 그런 거 왜 보내셔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아니면 특별 대우를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아침에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오늘 좀 우리 아이 발표도 많이 시켜주시고 해주시고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심기 경호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근데 학교는 그 1대1로 맞춤형 교육이 좀 어렵죠.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은 솔직히 본인은 모르지만 진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일반 직장에서의 어떤 뭐 상사 부하 이런 거랑은 다르고 거래처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님들은 학교 내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는데 여기도 슈퍼갑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게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카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상사의 업무 지시 카톡이잖아요. 팀장, 부장 뭐 이런 거라고. 그건 오죠. 그 교감 선생님 카톡 오죠. 그건 별도로 있죠. 근데 그 외에 슈퍼갑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 뭐 그만둬. 선생님 뭐 철밥통이잖아. 이런 댓글만 달렸었어요. 이번 이런 슬픈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아니 난 이번에 너무 슬펐던 게 아니 사람들 진짜 누가 죽어야 진짜 얘기를 듣나. 그만큼 이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고름 같은 게 이게 종양이 막 쌓여서 정말 터져 정말 누구의 한 명의 희생이 돼야 그제서야 막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번 계기로 정말 좀 많이 고쳐져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교사 전화번호 알아내는 법. 막 이래가지고 인스타를 찾아가지고 뭐 DM을 보내가지고 야한 사진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거 교장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면 알려준다 이런 식의 알려주는 법까지 막 돌 정도로 아니 이게 뭔가 교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부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괴롭히는 거를 즐기는 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즐긴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해서 1년 내내 모든 걸 꼬투리 잡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즐긴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교장실에 전화해서 우리 애 담임 선생님이 인상이 너무 칙칙하다. 담임 바꿔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 그 교장 선생님이 전 전화해서 변호사님 이럴 경우 어떡하냐고 해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끊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판단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지속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조언을 넣으신 거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제가 사람을 너무 좋게 판단한 거예요. 제가 너무 성선설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민원이 차단이 되니까 계속 그냥 모든 걸 가지고 괴롭히시더라고요. 1년 내내. 결국 그 선생님 휴직하셨어요. 목적 달성하신 거죠. 칙칙한 담임 선생님 바꾸셨습니다. 그럼 학기 중간에? 네. 어떡해. 근데 그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선생님도. 아니 그것도 무슨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인상이 칙칙하다는 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학부모랑 같은 반 애들은 또 무슨 죄야?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의욕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수업하시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바뀌고. 애들이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전부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크게 봐요. 초등학생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정말 하나의 정말 세상이죠. 교실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와요. 그 애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하지. 걱정.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없잖아. 선생님이 인상 칙칙해서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분 너무 마음 아프다.
마음의 상처 너무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 꽤 오래 받고 계세요. 아 지금도 받고 계세요. 네. 그럴만 합니다 정말. 자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악성 민원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분에 대해서 학부모를 좀 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이나 뭔가 좀 이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악성 민원이라는 게 만약에 형법상 처벌될 만한 협박이라든지 모욕죄 이런 게 되면은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민원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상이 칙칙해서 싫다, 뭐가 이래서 싫다 이런 건 사실 뭐 명예훼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인상이 칙칙하다는 건 자기 주관적 판단일 뿐이에요. 그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는. 이게 뭐 교육, 뭐 학교에서도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교사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해주시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뭐 반복해서 하면 이제 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같은 내용이 아니라 교묘하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시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뒤에 또 대책을 또 여쭤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교사분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요즘에 많이 알려지던 게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예전에 있어서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너무 이제 괴물같이 교사를 괴롭혀가지고 교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이런 학부모가 예전에도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온 거가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들어요. 진짜 몬스터가 맞는 게요. 저도 항상 선생님들한테 전달해서 상담을 받아서 피부를 몰랐거든. 피부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2시간 동안 시달림을 당하다가 실신하신 사례가 있어서 네, 근데 그 녹음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2시간 동안.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막 막말에 소리 지르고 막 계속 책상을 막 치면서 야 선생님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너무 저까지 막 트라우마 걸릴 것 같은 거 2시간 내내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실신하실 수밖에 없고 그건 몬스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네, 생각하는 거네, 네, 선생님을. 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지금 자꾸 방송에 나갈 이런 게 나가면 네. 왜 자꾸 학부모랑 교사의 대결 구도로 만드냐 안 그런 사람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안 가는 사람도 많죠. 당연히 많죠. 많죠. 근데 그 일부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학부모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부 학부모 때문에 본인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본인의 자녀분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반에 그런 문제 학부모가 있으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그 네. 학부모한테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리고 선생님을 좀 이렇게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응원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죠. 학부모님도 이제 교사분들에게 좀 힘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방어막이 없구만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